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임의 김민송입니다.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특히 다른 암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30에서 5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발병률이 높은 만큼 치료나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태경 교수님과 함께 갑상선암이란 무엇인지,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태경입니다. 갑상선이라고 하면 목의 앞부분에 있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인가요?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데,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모든 신진 기초대사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난로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 난로가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 무기력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추위를 잘 타게 되고, 그다음에 피부도 이렇게 두꺼워지고 또 신경으로 좀 무뎌진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다가 갑상선암일 가능성을 듣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검진 외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갑상선 암에 의심되는 증상으로는 갑상선 혹이 갑자기 커지거나 아니면은 주위를 침범해서 딱딱하게 고정돼서 만져질 때, 아니면 갑상선 암 주위에서 림프절 전이가 돼서 림프절이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그 후두를 움직이는 후두 신경이 지나가는데 갑상선 암이 이 후두 신경을 침범하면은 성대가 마비가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례가 잘 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방문해서 갑상선암을 구별하는 게 좋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아서 거북이암이나 착한암과 같은 별명으로 불리는데 항상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후가 어떻게 되나요? 갑상선암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갑상선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유두암하고 여포암을 예후가 좋아서 분화성 갑상선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화성 갑상선암은 5년 생존율이 100%에 이르고 있어요. 하지만 분화성 갑상선암 중에서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우리가 저위험군하고 고위험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위험군에서는 20년 생존율이 거의 99%에 이르지만은 고위험군에서는 재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한 6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암도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되겠고, 또 많지는 않지만은 갑상선암 중에 한 1에서 2%를 차지하는 미분화암이 있어요. 이 미분화암은 우리 몸에 생기는 어느 암보다도 아주 예후가 나빠가지고 어떤 치료에도 잘 듣지가 않고, 평균 생존율이 한 8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나쁜 암이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갑상선암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상선암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그렇지만은 갑상선암의 수술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 갑상선암의 급격한 증가와 또 수술 여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죠. 그래서 몇몇 의사들하고 언론들은 갑상선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었습니다.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만약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림프절 전이가 일어나면 그때 수술해도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갑상선암이라고 해도 전신 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주위 조직을 침범해서 우리가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수술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고, 젊은 사람에 있어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암이 진행할 확률이 높고 진행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갑상선암의 수술과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여건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술 시기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에 반절제와 전절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갑상선암 수술의 기본 단위는 옆절제술입니다. 그래서 한쪽 옆만을 제거하는 반절제술이나 아니면 양쪽 옆을 다 제거하는 전절제술이 표준 수술법이 되고, 그 암 조직만 이렇게 일부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옆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수술은
재발이 높기 때문에 권고되는 수술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반절제나 전절제냐의 기준은 분화성 갑상선암의 크기가 커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4cm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전신 전이가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주위 조직을 침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절제술을 하여야 하고 1cm 미만의 작은 암으로서 전이가 없고 주위 조직 침범 넣는 이런 암에 있어서는 반절제술만 해도 적절한 수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1cm에서 4cm의 암에 있어서는 상태에 따라서 반절제나 전절제나 다 가능한 수술이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갑상선 절제술을 받고 나서 이제 목 앞에 눈에 잘 띄는 부위에 흉터가 생겨서 이미지나 인상이 바뀔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목 앞에 흉터를 최소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없을까요? 갑상선암의 전통적인 방법은 목에 4에서 6cm의 절개를 하고 가하는 수술법이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렇지만 이 방법은 목에 흉터가 남기 때문에 그 미용적인 면을 고려해서 요즘에는 로봇이나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로봇이나 내시경 수술은 목에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구강이나 아니면 겨드랑이나 아니면 귓바퀴 뒤쪽이나 아니면 유방 등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데 이 방법들 중에서 구강을 접근해서 하는 방법이 목에 흉터가 전혀 남지 않고 미용적으로 만족하고 또 갑상선을 절제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범위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고 있는 방법이 됩니다.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즉 AI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로봇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의 갑상선 로봇 수술은 AI나 아니면 우리가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듯이 로봇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여 수술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로봇은 단순한 수술 기구로서 이용이 되고 의사가 로봇을 조정하여 환자를 수술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제 로봇은 다빈치 로봇이 되겠는데 이 다빈치 로봇을 이용하면 우리가 10배 확대된 시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야에서 수술할 수 있고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좁고 깊은 곳을 수술하는 데서 장점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성악가나 가수들이 갑상선 수술을 받고 나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힘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로봇 수술 후에 이렇게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들이 더 잘 발생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 수술 후에 회복이나 합병증 측면에서 기존 수술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의 목 절개 수술은 목에 흉터가 남고 그래서 미용적으로 만족스럽지 않고 또 갑상선 수술한 다음에 음성 장애가 일부 오게 되는데 이런 음성 장애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구강을 통한 로봇 갑상선 수술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목에 흉터가 없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만족한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 또 다른 장점은 수술한 다음에 음성 기능의 장애가 적습니다. 그 목절개를 통한 갑상선암 환자 그룹과 구강을 통한 로봇 수술 환자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음성 장애 지수가 수술 후에 목절개 그룹을 한 그룹에서는 더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구강 로봇 수술 그룹에서는 음성 장애 지수가 증가하지 않았고 또 갑상선에 많이 오는 장애 중에 하나가 우리 고음역대의 주파수가 떨어지는 게 되는데 목절개 그룹에서는 수술한 다음에 이 고음역의 주파수가 약 2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만은 이 로봇 수술군에서는 고주파수가 감소되지 않고 수술 전하고 똑같은 걸 얻어서 로봇 수술에 목소리가 좋다는 결과를 밝혔었습니다. 수술 후에 관리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제인 신지로이드, 신지록신 복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갑상선 수술한 다음에 전절제술을 하면은 갑상선 호르몬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충분한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면은 약을 드실 필요가 없고 호르몬 생산이 적절하지 않아서 기능 저하가 오거나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사실은 이제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 복용을 해도 큰 부작용은 사실 없습니다. 약간의 골다공증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가고 심박 이상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심각하지 않고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타민 먹는 것처럼 아침에 약을 한 번씩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식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갑상선암 환자분들은 다시마나 미역을 먹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상선 암 수술한 다음에 일상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에 제한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수술한 다음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요오드 시기를 한 2주 정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나 아니면 천일염이나 우유 제품에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식사에 제한은 없고 식단을 균형 있게 짜서 골고루 영양분을 잘 흡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수술한 다음에 되게 회복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있으면 다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수술한 다음에 약간의 목에 불편감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불편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목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해서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또 가끔 갑상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들이 우울증이 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도 스트레스를 피하고 또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갑상선 암에 대해 특히 기존의 목 앞을 절개하는 수술 방법에 비해서 수술 후에 목소리 보존에 좋고 미용적인 측면을 보완한 로봇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